우리 이전 영상에서는 우리 노동권과 노동 3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것을 구제받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침해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노동권 침해 행위와 유형에서 첫 번째는 임금 체불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월급, 이제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돈을 우리가 월급이라는 말보다는 법적으로는 임금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임금이란 것을 체불이라는 것은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 체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행위를 우리 임금 체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묶었어요, 그냥.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죠. 지금 얼마죠? 9,000원만가 정확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저임금 미만으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보다 돈을 덜 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돈을 받는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임금 체불로 임금 체불 행위로서 우리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임금 체불의 의미는 요것만 의미해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두 개를 그냥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제때 원래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거나 또는 정해진 액수보다 적게 받는 행위, 정해진 획수보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다 우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행위냐?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지어 알바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기간, 근로 시간,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은 무엇을 했냐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아마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도 이것도 불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명백히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 부당해고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우리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기업의 이런 경영 전략상 그리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우리는 부당해고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일을 하고 싶은,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노동권 침해한 행위로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을 방해한다.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이잖아요. 노동 3권에 단결권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방해하는 거야. 노동자가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 이것도 노동 3권을 어떠한 거야? 노동 3권 중 무엇을? 그렇죠. 단체 교섭권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노동권, 요거는 단결권이라고 적어놓고요. 얘는 그렇죠.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에 보장된 건데 이것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는 행위를 이것을 묶어서 이런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는 행위를 노동 3권의 행사를 막는 행위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부당 노동 행위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권 침해 유형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면 노동권을 여러분들이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노동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아마 대구겠죠. 대구지방노동청에 이러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나의 노동권을 침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 사람 너네 사업이 너네 기업이 이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피해자에 보상을 해주고 뭐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한 노동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 판정에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2단으로 나오는데 재심이라는 것은 다시 심판해달라. 이 사항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요것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재심이라고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하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사업자든 사용자든 근로자든 모두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지. 그렇게 불복할 경우가 많다. 불복이라는 것은 판정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15일입니다. 요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단원 가면 이제 법원에 종료하면서 재판의 종료 선생님 언급할 건데요. 행정법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이러한 피해를 구제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재판을 우리 행정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2단원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해서 이제 판정을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게 시험 문제 나오고 여러분들 좀 생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 근로자든 노동조합이 3개월 이내에 어떠한 노동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요. 지방노동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정을 하겠죠? 판정을 하는데 판정에 마음이 안 든다. 이때는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근로자와 또는 사용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 판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디로 간다? 서울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죠. 만약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모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무슨 소송?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우리 무슨 제라고 부르냐? 3심제라고 부르죠. 요렇게 3심제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 우리 요러한 이렇게 절차들이 좀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장 좋은 거는 이러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면 좋겠죠. 이 노사관계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사용자는 뭐 상식적이겠죠?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존중이란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죠? 누가? 노동조합.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는 둘 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대화와 사용자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렇게 근로자겠죠? 묶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 우리 물론 노동상권 중에 단체 행동권 있죠? 행동권이 있는데 얘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 그렇죠. 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업이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둘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손해거든요. 이런 최후의 수단까지는 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우리 무엇을 해결해 나가야 했다. 서로 사이의 입장 차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단체 행동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이제 노동권에 대해서, 노동권과 노동권 침해에 됐을 때 어떻게 구제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과는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 한번 또 심화 탐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